다음은 농산물 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진 농산물 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과장 지영진입니다. 2026년도 농산물 유통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과 당초 예산안 규모는 2025년도 당초 예산 401억 6,100만 원 대비 58억 4,100만 원이 증가한 460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안의 56%를 차지합니다.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66쪽입니다.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25년도 대비 58억 3,787만 9천 원이 증액된 427억 8,50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강화, 우수농산물 관리 육성, 군수 품질 인증 상표 사용 홍보비에 176만 원, 군수 품질 인증 농가 포장재 지원에 7,800만 원, 농산물 품질 관리 도지자 품질 인증제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개선 지원 567쪽입니다.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에 3억 3,340만 원, 농산물 저온 저장고 개선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산하였으며 농산물 산지 유통 체계 활성화, 공선 조직 육성 지원에 6억 5천만 원, 조합 공동사업법인 판촉 및 홍보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지원으로 45억 8,600만 원, 산지 유통 계열화 통합 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5,500만 원,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에 2억 8,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비,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특산물 판로 확대,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 2천만 원, 정부 전용몰 입점 판매망 구축 사업비로 1천만 원,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위탁금에 5천만 원, 평창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운영비로 2천만 원, 평창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관리에 2,900만 원, 평창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 개보 수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569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에 2천만 원, 권행지 배초 홍보, 진부면 구 게이트 볼장 리모델링 공사비로 3억 9천만 원, 산지유통 기반 조성,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에 8,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로컬푸드 닭약 보온하우스 지원, 난방비 지원에 1,500만 원, 로컬푸드 닭약 보온하우스 지원으로 5,25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 지원, 로컬푸드 기획생산 출하 활성화 지원에 1,500만 원, 로컬푸드 기획생산 출하 농업인 교육 지원으로 300만 원, 로컬푸드 육성사업 운영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재단법인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금으로 10억 원, 평창군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 1천만 원, 평창푸드플랜 활성화 역량 강화 지원에 2천만 원,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위탁시설 유지보수 지원에 2,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급식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학교급식센터 운영관리 등 위탁비로 1억 2천만 원, 학교급식 식재료 차액 지원에 5천만 원,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6천만 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 위탁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571쪽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운영비로 20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천만 원,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에 2,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지원, 임대료 상환에 8억 6천만 원,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 지원 572쪽입니다.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 지원에 15억 7,500만 원, 산지유통 물류 효율화 지원, 농산물 플라스틱 상자 지원에 7천만 원, 저온저장고 개보수 지원에 3,900만 원, 조립식 인테이너 지원에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 농업 육성, 한약재 유통 지원 시설 운영 관리,
진부단기 지리적 표시 포장재 지원에 1천만 원, 운영 위탁금으로 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73쪽입니다.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 등 위탁비로 3억 2,700만 원, 투경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인삼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에 4,812만 5천 원, 인삼 기반 조성, 인삼 친환경 재배 지원에 409만 원,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지원 1,570만 원, 약수 육성 전략 인삼 해가림 시설 지원에 1억 3,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작목 육성 오미자 3마늘 복합 경영 지원에 1,490만 원, 사과 통합 브랜드 포장재 지원 5,600만 원, 평창 산채 명품 안정 생산 지원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성장 가능 작목 포장재 지원에 2,400만 원, 특산 품목 재배 기반 확대 조성 지원에 1억 4,38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동업 육성 시설원의 환경 개선 지원에 1억 5천만 원, 시설 농업 기반 확충 지원 1억 7,250만 원, 평창형 비닐하우스 시범 지원에 1억 4,250만 원, 양액 재배 시설 지원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의 경쟁력 제고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에 8,625만 원, 지역 특산 품목 육성 과수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5천만 원, 연작 피해 지역 토양 미생물 제재 등 지원에 6억 2,660만 원, 곤행지 채소 안정 생산 가뭄 대비 관수 시설 지원에 4억 1,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곤행지 채소 안정 생산 지원에 6억 800만 원, 곤행지 채소 산지 유통 기반 구축 지원 1천만 원, 과수 화훼 생산 유통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에 2,500만 원, 과수 명품과원 기반 조성 지원에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 농산물 안정 생산 및 인프라 확충 대파 명품화 토양 계량제 지원 1억 원, 고추 명품화 토양 계량제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원예용 플라스틱 상자 지원에 7천만 원, 육묘 관수 시설 지원 5천만 원, 대파 명품화 관리기 지원 4천만 원, 고추 명품화 세척기 지원 3천만 원, 고추 명품화 건조기 지원 4,400만 원, 원예작물 재배농가 자동 권치기 지원에 5천만 원, 신규 과원 조성 지원에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의 경쟁력 제고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8,6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곤행지 수출농업 육성 577쪽입니다. 수출농업 육성 농수산식품 수출 해외 마케팅 지원에 8천만 원, 수출상품 포장 디자인 개선 지원 1,600만 원,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 신선농산물 선별비 지원에 1억 3,950만 원, 수출 신선농산물 구축 시설 현대화 지원에 2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화훼 생산 유통 지원 화훼 토양 계량제 지원에 4천만 원, 화훼 생산 유통 지원에 3,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578쪽입니다. 에너지 절감 시설 사업 지원에 1억 8,480만 원, 시설원의 현대화 사업 지원에 2억 9,260만 원,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사업 스마트팜 시설 보급에 5,52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 579쪽입니다. GAP 안전성 검사비로 1,260만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녹비작물 종자재 지원에 1,800만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으로 7,200만 원, 친환경 농업 직불 친환경 농업 직불금 지원에 3억 9,833만 2천 원,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촉진 친환경 실천 농업인 전문기술 정보 제공에 405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으로 1,680만 원,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에 1,770만 원, 환경 친화적 멀칭 비닐 지원에 4억 2,0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 GAP 인증 농가 확대 육성 지원에 1,500만 원, 친환경 농업 인증 촉진비로 3,024만 원,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로
80만 5천 원, 친환경 인증농가 토양 계량제 지원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 확대 581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3천만 원, 친환경 생력화 장비 지원 3천만 원, PLS 및 농산물 인증교육 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질 비료 지원에 30억 원, 토양 계량제 지원에 2억 8,900만 원, 농업생산 소득 지원, 씨감자 최종단지 육성 지원 582쪽입니다. 씨감자 최종단지 육성 지원에 3,252만 4천 원, 감자 광역 브랜드 계열화 지원으로 4억 2,7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 감자 자조금 조성에 8,190만 원, 강원 감자 주산지 명품 생산 지원, 감자 선별기 지원에 4,900만 원, 강원 작곡 명품화 작곡 재배단지 조성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작곡 재배 시설 장비 지원에 2천만 원, 산지 저장 및 가공 기반 구축으로 1억 원, 반값 농자재 지원을 위해 9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쌀 전업농가 유통정보지 구독비로 507만 원, 고품질 쌀 생산 지원 584쪽입니다. 영농자재 지원에 1,449만 원, 강원쌀 소비 촉진 지원 750만 원, 원저 개선 곡물 건조기 지원에 700만 원, 벼 육묘 시설 장비 지원에 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산물 수매벼 품질 향상 지원으로 1,300만 원, 이한기 부착형 약재 살포기 지원에 375만 원,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에 5,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585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금으로 4억 6,666만 7천 원, 농업인 안전보험금으로 1억 6,6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직불금 행정지원, 공익직불금 운영비로 1,500만 원, 등록증 우편물 발송비 1,600만 원, 공익직불제 업무 추진 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토양검사비로 736만 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10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전략장부직불금으로 1억 8,700만 원, 정부 양곡관리비 지원, 정부 양곡관리 물품 구입에 100만 원, 농업재해 재난지원금으로 5천만 원, 농업용 드론 지원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강화입니다. 25년도 대비 360만 2천 원이 증액된 12억 1,75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587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10억 9,907만 2천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1억 1,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가 기본경비에 5,82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630쪽입니다. 재무활동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 기금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 유통가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설명서는 초록백 13페이지고요. 명세서는 571페이지. 어린이 간식 지원인데요. 이제 신규 사업이네요. 예. 이게 아마 2018년도까지 했다가 중단되었죠. 네, 이게 기존에 하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한 사업입니다. 정말 이거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늘봄학교 1, 2학년 학생 대상으로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 사실은 이 2018년도까지 이거 그 늘봄학교에서 아이들이 컵으로 이렇게 과일 한 것 같은데. 예, 컵과일 네, 중심으로 컵과일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예. 부모님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다시 재개돼서 감사한데 지금 보니까 1, 2학년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예, 농식품부 국비 지원 사업인데 일단 대상이 그렇게 한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초등학생까지 통합 돌봄이 다 되잖아, 그죠?
그래서 과장님 이거 저희들 어차피 보면 군비가 좀 들더라도 초등학생 애들 전학년 애들한테 다 지급하면 어쩔까 하고 지금 문의드리거든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 국비 쪽 농식품부 쪽에서 이 사업 대상을 1, 2학년에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검토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 군비가 추가적으로 좀 의원님 말씀대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네, 사실 저희 지금 인구 소멸로 해갖고 저희 아이들한테 지금 혜택을 많이 주려고 했는데 이게 그 전에 계속적인 사업을 하다가 학부모들한테 정말 좋은 호응을 얻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간이 중단이 돼갖고 제가 뭐 네이버나 아니면 주민들을 학부모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그분들이 저보다도 더 먼저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국비 지원해서 한다는 사업을. 그래서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이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지금 아이들한테 정책을 물론 많이 주지만 이거 사실 보면 6학년까지 한다 그래도 그렇게 예산은 많이 예, 드는 건 예, 아니에요. 예. 그죠? 그래서 다른 데다가 예산을 좀 더 뭐 줄이고 뭐 그거보다도 아이들한테 투자를 해야 되니까 또 얼마 안 되고 물론 이제 보니까 저도 많이 매스컴이나 찾아보니까 내년부터는 국비도 많이 지원할 생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군이 좀 선제적으로 먼저 우리 초등학생 아들한테까지는 먼저 다 지급될 수 있도록 좀 이거는 추경이라도 세워서 좀 아이들한테 다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검토하겠습니다. 예. 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명세서 577쪽이고요. 설명서 1558쪽입니다. 우리 화해 토양 개량제 지원인데 이거 올해 신규 사업이네요, 과장님. 네, 그 이거 어떻게 지원하게 됐죠, 이게? 이 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내려온 건데요. 네, 아마 네. 그 화해 쪽에 대한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마 그 의원님 아시다시피 대파라든가 네, 고추라든가 단기 쪽에 있었는데 네. 화해 쪽도 지금 얘기가 나와서 도비 사업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 사업이 결국엔 주 목적은 연작 피해거든요. 예. 맞죠? 연작 예, 피해인데 제가 올해 그 화해 장목반에서 한번 좀 그 농가들 한번 좀 가봤었거든요. 예. 이게 작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좀 심각해지더라고요. 이게 보니까요. 연작 피해가 좀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거의 한 50% 이상이 화해가 다 망가졌더라고요. 그분들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참 잘하셨는데 그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 정도면? 일단은 저희가 그 한번 좀 수요 조사를 좀 네. 받아봐야 되는데요. 예, 저희가 화훼가 네. 저희 경영체 등록된 거 보면은 뭐 구근류라든가 네, 씨앗 네, 네. 재배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하면 한 20헥타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저 경영에 등록한 거라서 실제 네, 재배 네. 여부는 별도로 저희가 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예. 아마 화훼 재배하는 농가들 전부 다 한다면 네. 의원님 말씀처럼 부족할 수도 있을 많이 것 좀 같습니다. 부족해 보일 것 같은데 한번 그 대표들하고 과장께서 한번 좀 만나 보시고 예. 좀 혹시 모자라면은 좀 추경이라도 좀 세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찾아보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군비만으로라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이현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평창형 비닐하우스 1534. 아까 여기 해놨는데 이건 모르겠네. 명세서는 잊어버렸네. 과장님, 이거 평창형 비닐하우스가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네. 이게 지금 사실 평창군에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뭐 보면 뭐 저기 기반 축구를 1.6에서 2.5m로 높이고 뭐 쇠파이프도 32에서 42로 강화를 시키고 그래서 노타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눈에도 많이 강화할 수 있는 예, 그런 예, 평창 그래서 평창형 하우스라고 예. 한 건가? 이건 딴 데는 없고 우리 평창에서 예, 여기에 이게-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네. 보통 일반 하우스 칩고가 보통 한 1.5m 네, 보통 하는데 저희가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에 약간 장목이 이제 위로 올리는 장목 같은 경우에 키가 큰 장목 같은 경우 칩고가 낮다는 예. 농업인들이 계속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22년도에 그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평창형 하우스 이제 용역을 해서 23년도에 요 세 가지 형태를 등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재형 하우스라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재해에 좀 취약한 부분을 좀 보완하는 거고, 이렇게 하려면 진흥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평창형 하우스라는 게 이 지역이 이제 제설 쪽에 눈도 많이 적실점이 많이 오다 보니까 좀 강하게 좀 저희가 측고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저희가 별도 용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24년도, 25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안에 없었던 게, 이게 하우스가 파이프가 42mm 굵어지고 측고가 높아지다 보니까 하우스 단가가 한 1,400만 원 책정을 해야 되는데 50% 보조를 할 경우에 농가 수요가 많지 않아서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저 농가한테 자부담이 부담되니까, 그래서 예산을 반영 안 했고,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저희가 지역에 맞춰서 평창형 하우스를 만들었고, 그렇다면 좀 보조율을 조금 높이더라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올해 요 하우스는 60% 보조로 예, 해가지고 60% 예. 수요 조사를 받아서 수요 조사한 결과 수요가 좀 상당히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으로 참 좋은 사업인데 자부담이 좀 사실 농가에서는 50%라 그러면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 지금 60%로 됐는데 그 농가들 얘기는 이걸 좀 플러스를 좀 더 자부담을 조금만 더 낮춰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들도 하더라고요.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60%로 해서 저희가 수요를 받았는데 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0%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할까 하고요. 만약에 하면서 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가서 저희가 상향하는 부분도 따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사업은 진짜 평창에 진짜 필요한 사업인데 진짜 이렇게 발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사업이 사실 농가들한테는 많은 힘을 주는 사업이잖아요, 사실요. 예, 그래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좀 이런 사업을 좀 발굴하셔서 농민들한테 좀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금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청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명세서 설명자료 1588페이지인데요. 뭐 책자 안 보셔도 됩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 같은데요. 일단 뭐 농자재 반값 지원에 대해서는 벌써 이제 입소문이 나서 주민들이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뭐 올해보다 내년에 지원 폭을 과감히 많이 늘리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는 더,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토양 개량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떤 특정 작물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대부분 전작, 후작, 이모작을 하는 농가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지력이 너무 약해져서 병해충에도 좀 약해지는 것 같고 새로운 병해충들도 자꾸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 혹시 뭐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예, 뭐 저 일단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토양 개량이라는 게 현 시점에서는 이제 시급한 시점에 와 있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모작을 하고 또 농약을 치고, 그러니까 관행농법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단순하게 토양 개량제만을 한다고 살포한다고 해서 효과를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단순하게 농가 교육이나 어떤 특정 제품을 지원한다고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또 어떤 특정 품목의 토양 개량제를 살포한다고 해도 최소 3년 이상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나마 지금은 어떤 특정 품목대로 도비가 좀 반영이 돼서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뭐 그 결국에는 이거 토양 연작 피해 방지를 한다든가 하려면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이쪽으로 좀 바꿔야 되고 작목 변환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특히 지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고냉지 채소 연작 피해가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목 전환을 한다든가 일시적으로 그랬을 경우에 뭐 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콩은 소득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걸 뭐 차액 지원이나 이런 지원해 줘야 된다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교육은 중요한데 이 교육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네, 같다 네,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사실 이제 시작은 아마 농민들도 대부분 공감하고 계신 예. 내용일 겁니다. 내용이고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 농민들 스스로 그런 말씀하시면서도 사실 이제 눈앞에 당장 보여지는 게 소득이다 보니까 과감하게 결정을 못 내리는 것 같은데 교육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친환경 농업에 대한 필요성도 다들 공감하시는데 이게 참 친환경 농업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게 소득으로 예.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를 과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지원도 좀 더 좀 예. 과감히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계량제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렸는데 친환경 농업에 대한 지원도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뭐 국비 예산도 있고 뭐 매칭 사업들 쭉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 확보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리한 후 1시 반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1596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고령 농업인 농작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고령 농업인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죠. 지금 보니까 30만 평 정도의 사업 대상 양인데 이게 지금 올해 신청 수요가 다 꽉 찼었나요? 사업량이 모자르죠. 모자르죠. 예, 실장님.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는 거였어요. 이게 보니까 사업 대상자 확정이 내년도는 2월 달이에요. 예. 근데 대부분이 사람들이 이제 2월 달 안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농사 짓다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뭐 5월 달에도 필요하고 6월 달에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기에 사업자를 확정하게 되면은 그 뭐 수요가 많지 않아 가지고 그 예산이 좀 남아 있으면 되는데 남아있지를 못해요. 그러면 2월 달 이내에 신청 못한 사람들은 아예 그 해는 사업에 전혀 도움을 못 받잖아요, 그죠? 저희가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다 1월달에 거의 대부분 신청을 받고요. 확정이 되는 거죠. 네, 1월달에 신청을 받고 2월달에 확정을 해서 3월달부터 이제 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1월달에 만약에 신청을 못하면 그의 사업은 좀 어렵다고 봐야 예,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신청할 수 있는 수요자는 많은데 기간이 너무 확정하는 기간이 너무 2월달에 그 연초에 일어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고민해 보니까 이게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가지고 일정 금액이 예산 소진 시 전까지 사업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네. 있다고 좀 보는데 저희가 보통 이게 신청 자체가 많지 않아 가지고 네. 이제 예산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 이제 연도 중에 네. 이제 신청을 추가로 받는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사정에 따라. 근데 네. 이 사업비가 지금 1억이 2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신청 기간을 특정하지 않으면 사실 좀 그렇다고 다 소비가 되고 또 뭐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과장님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수요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우리가 100%다 수요자들 다 만족하게끔 지원할 수는 없는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그 고령자 농업인들이란 대상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그래도 웬만하게 그 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올해 한 100헥타 정도인데요. 네.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 한 428농가가 신청을 했었고 네. 선정은 저희가 한 257농가 좀 했어서 네. 저 의원님 말씀 따라 예산은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너무 저기 기계도 잘 못 따르시고 하기 때문에 신청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센터에서 그 기술 인력이 지원이 나갑니까? 농사 뭐 트랙터를 쳐달라 그러면은 축산농기계과에서 네. 그 저 그렇게 해주는 사업이 따로 있고요. 따로 있고. 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네. 마을에서 영농하시는 분들에게 그분들을 부탁을 이용해서? 해서 대행을 해주는 그리고 그 대행비를 우리가 주는 그런 개념. 계산해 보니까 평당 350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50% 보조니까 한 170원 정도, 평당 170원 정도 보조가 되고 트랙터를 보니까 한 3,000평 치는데 한 52만 원 정도 보조되네 보니까 50%. 그럼 일반 우리가 트랙터 갖고 한 번 밭갈이 하는데 보통 평당 요새 한 250원, 300원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적정 가격이네 보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실질적인 보조는 50%니까 네. 예, 그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은 이제 동네 주민이 좀 네. 대행하는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선정해서 신청받아 완료할 때는 그 내 땅이 몇 평인데 몇 평에 대한 그 신청서에 보면 몇 평이고 그 규정이 다 나와 있죠. 그게 예, 보통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도를 5,000평방미터까지 1,500평을 한도로 줬습니다. 1인 1,500평. 예, 예, 왜냐하면 신청이 많아서 네. 어떤 저 한쪽에 일부분에 좀 쏠림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한도를 좀 긋고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령자 뭐 운전면허증도 반납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그 뭐 안전이라든지 또는 또 뭐 각종의 또 뭐 어떤 사고 같은 거. 근데 특히 농업 같은 경우는 고령자 어르신들이 옛날처럼 뭐 영농으로 저기 뭐야 재래식으로 짓는다면 몰라도 요즘은 사실 몇백 평 갖고 있어도 사실은 장비가 없으면 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소규모로 하는 농사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밭을 놀리는 경우도 있고 아예 도지를 줄라 해도 밭이 적으니까 도지도 못 줘요 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텃밭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좀 많은 것을 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본 예산은 도비가 좀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다 하더라도 군에서 별도로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예, 과장님. 설명제로 1588페이지 명세서 583페이지 반값 농자재 지원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업 대상이 평창 주소를 두고 농업 경영체가 등록된 농업 경영주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과장님도 어디서 그 민원을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사실 그 도지를 받는 사람들 있죠. 도지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 반값 농자재를 혜택을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예,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저희가 농업 보조가 기본적으로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를 기본 데이터로 하고 있습니다. 직불제든 어떤 사업이든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농지법에 맞지 않는 도지를 가지고 하고 임대하는 농가들은 어떤 사업이든지 받을 수가 없어요. 예, 현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그 그렇죠. 부분은 저기 그 농지법이라든가 농어농촌 기본법이라든가 법 차원에서 해결을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 지자체든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예.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 거고. 예, 근데 주인들은 사실 그 직불금 때문에 자기 경영체를 당연히 그 도지 사람들한테 혜택을 안 주려고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도지를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값 농자재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신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예. 혹시나 뭐 또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는 거를 이장들도 알고 동네 이장들도 알고
또 거기 농지위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내가 농사 졌다는 확인서를 받으면 뭐 반값 그거 전혀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네. 단순하게 반값 사업만 적용을 한다면 가능 뭐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희가 이제 직불제든 여러 가지 사업들 네. 연계해서 돌아가는 부분이라서 아. 그게 특정 사업만 가지고는 그렇게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개 더 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영농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지원을 못 해주는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 법 규정이나 그런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뭐 농식품부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뭐 별도로 뭐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네. 농민들은 뭐 직불금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반값 농자재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농민들의 그 좀 애틋한 마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네. 계시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질의 드려본 겁니다. 그래도 좀 한번 좀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저 방법들 한번 네. 한번 하고 농식품부 건의할 부분들이 있으면 그 저희가 건의 좀 기회가 하시고, 되면 예,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이음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15쪽이고 또 하나는 1583쪽인데 이제 두 군데예요. 그 원예조합에 지원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 보면 이제 채소료 출하 조절 시설 지원이에요. 그런데 22억 5천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주로 그 출하 조절 시설 그러니까 전저장가구가 되나요 이거는? 저장고하고 예냉실이 주 시설입니다. 예, 거기에 개보수하고 신축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 뭐 개인적인 이제 그냥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인 들어가는 혜택이 아니고 이거는 원예조합의 조합에 지원하는 정책인 것 같아서 예, 이거 국비 공모 사업에 예.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됩니다. 선정 구모 사업은 아는데 예. 혜택을 보는 주체가 나는 직접적인 농업이라고 보는데 원예조합에 되기 때문에 무슨 이제 물론 정책상의 이유가 있어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건- 어떤 예. 이게 결과적으로 농민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걸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 채소류 출하 조절 시설 같은 경우는 일단 운영자는 원협이 되는 거고요. 일단 원협에서 이 시설에는 계약 재배한 것 농업인하고 계약 재배한 물량들 수급 말 그대로 수급 조절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간접적으로는 농업인들 저기 가격 안정이라든가 또 계약 재배한 물량을 저장하는 구조라서 농업인들도 간접적으로 당연히 지원을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채소류 수급 조절 시설이 정부에서 몇 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가격 폭락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폭락일 경우에 저장하고 그다음에 또 가격이 상승이 될 때는 물량을 좀 풀고 말 그대로 수급 조절을 위해서 정부에서 인위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20억 7천만 원인데 신축이 그럼 이 몇 평 정도의 저온 시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올 연말에 확정이 된 부분이라서요. 그 부분에 저는 지금 원협에서 일단은 실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좀 진행을 해봐야 정확히 면적 같은 게 나옵니다. 뭐 그 계획 재배의 농가하고의 수급 조절을 위해서 한다면 이제 이해가 가요. 그러면 직접적인 우리 농가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그 계약 재배 농가한테 이제 이득이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전조정가 시설이 농민한테 손해를 끼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나 하면 이제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폭락할 때 원예조합에서 매입을 해서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했다가 이 배추나 이런 농작물이 부족할 때 가격이 올라가면 풀으면 오히려
그때 가격이 올라갔을 때에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농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생긴단 말이에요.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는 수급 조절이라고 하지만 예. 사실 저희가 가격이 폭락하고 이럴 때 정부에서 준비하는 제도 자체가 사실은 농가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원외조합이 농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 맞고 조합을 위해서 일하는 건 맞는데 여기 잘못 적용이 되면 오히려 농민한테 손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뭐 내가 뭐 삭감을 하겠다, 뭐 부결시키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하더라도 농민한테 피해를 주지 않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이런 게 뭐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건데 뭐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공모 사업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원협하고는 그 예. 채소류 특히 이제 무배추에 대해서는 여름철이나 이럴 때부터 가을철까지는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같이 염려를 예. 하고 있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식품부에 이제 여름철에 이제 장관님이나 이제 농식품부 기재부나 이런 데서 방문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단순하게 그 원협의 이 시설만 가지고는 사실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 그 정도의 물량은 사실 되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농식품부에서 바라보는 물가 관리 측면에서 예, 바라보는 예. 거랑 우리 시군이나 또 농업인들이 바라보는 거랑은 간극의 차이가 있어서 이걸 계속 좀 좁히기 위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뭐 20억 7천만 원 정도의 이제 규모의 저온 시설이 이 배추 가격에 크게 좌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부라도 농민들이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고 예. 선자의 이제 과장님이 계약농가하고의 그 수급 조절 때문에 했다 하니까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이제 우려가 자꾸 생기는 게 예. 그런 걸로 인해서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엄청 속상해하더라고요. 폭락해서 가격을 못 받을 때는 보호하는 게 없는데 네, 맞습니다. 가격이 올라갈 때 물량을 풀어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데서 너무 억울해하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농정을 펼 때 그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위치는 어디예요? 용평 장평리입니다. 장평리에? 예. 지금 저 저장고하고 예냉실 일단 계획은 1,100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평창으로 봐서는 거의 중심가에 있는데 거의 배추 농가들이 뭐 진부, 용평, 본평, 뭐 대화, 용평면 이렇게는 다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네요. 예. 근데 뭐 면적이 한 400평이 안 되니까요. 아, 그 그래서- 양은 얼마 되지는 않겠네. 예. 그리고 기존의 방림에 있는 출하 조절 시설 개보수가 약간 들어가고 예. 또 그쪽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저장고를 짓는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그 1584쪽에 감자 선별기 지원 이것도 도비 포함해서 이제 4,9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건데 이거 역시 뭐 내가 원외조합에 뭐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건 저 대관령 농협입니다. 예, 대관령 원, 네, 예. 아까는 대관령 아까는 원협이고요. 이건 이거는 대관령 농협이네. 농협입니다. 이거는 대관령 농협에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거 역시 그 농협에 대관령 농협에 이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협에서 선별을 해서 출하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당부를 드릴 게 농협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조합원들이 필요할 때에도 사용을 하는지 보통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선별기라든가 선별 시설들은 개통 출하하는 경우에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통 출하하지 않는
물량은 아마 안 될 거고요. 개통 출하하는 거면 농협에서 아마 선별하는데 예,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만약 이제 뭐 대규모 그 유통 상인들은 선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예, 있어가지고 선별을 하는데 소규모로 농사 짓는 사람이 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선별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우리 유엔 농기구 지원 사업에 선별기도 있잖아요. 예. 뭐 그거를 못한 사람들이 자기가 소규모를 가지고 뭐 한두 차를 가지고 가서 선별을 해서 팔 수 있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만약에 아니라면 과장님께서 이 대관령 농협하고 좀 타협을 해서 소규모라도 갔을 때 선별을 해다와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예. 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농협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은 개통 얘기하겠습니다. 출하만 이제 적용 아마 그럴 사용할 수 겁니다. 있다는- 예, 농협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예. 근데 어느 정도 물량이 된다면 뭐 예. 조합원들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가능하지 않겠냐. 농협의 그 작업 일정에 영향만 미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꼭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예. 인근에 소규모로 농사 짓는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사용하게 좀 해주고 예. 그 비용 면에서도 기계에 대한 부분은 좀 받지 말고 인건비 드는 부분만 받고 저렴하게 선별할 수 있게 좀 길을 열어줬으면 그 좋겠어요. 부분은 이제 농협들하고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저 농협 작업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최소한의 뭐 그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농가가 일정 부담은 부분 해야죠. 뭐 인건비는 부담한다면 부담은 해야죠. 예. 불가능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기계이니만큼 많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세서 574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서는 1535페이지 양액 재배 시설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이게 양액이라는 게 수경 재배 예, 예. 딸기 예, 같은 거. 예, 예. 아 그래서 이거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예, 예. 열동이에요. 일단 수요 조사는 더 많은데요. 예. 저희가 이제 그걸 다 반영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 열동 예, 한번 해보고. 저희가 그리고 올해까지는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저희가 별도로 지금 있는데 양액 재배 수요 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그 연작 피해 이런 부분 특히 하우스 안에는 연작 피해가 좀 더 심하기 때문에 양액 재배 시설 사업을 별도로 저희가 따로 빼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신규 사업이라. 그래서 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원예작물 관련해서 여성 원예작물 농가도 있나요? 저희가 따로 조사는 안 해봤지만 뭐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1551쪽 좀 봐주실래요? 이 사업이 지금 원예작물 재배 농가만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건축이가. 예. 이게 지금 우리 평창군에는 뭐 약초라든지 특용, 약용작물도 있는데 그것도 포함하는 건가요? 그분들도? 뭐 포함할 그 저희가 뭐 포함할 수 있는데 원예작물 지금 일단 그렇게 내려왔고 이 자동 건축의 주 목적이 이제 농약 같은 거 방제할 때 그 사람 손으로 끌고 당기고 하기 힘드니까 이제 그 용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두 사람이 할 걸 혼자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예. 지금. 그래서 지금 농장과의 여성 농업인 보조 사업에 보면은 그 뭐 작업대라든지 분무기, 뭐 전동 운반하는 그 기계라든지 이거는 80% 보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예작물 농가 재배 농가 중에서 여성 농업인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런 것들의 지원 사업을 좀 비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이 50%라는 게 무슨 국가 프로테지 고지 사항입니까 이게? 저희 군 기본적인 저희 군 군의 내부 방침입니다. 내부 방침이죠. 50%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원예작물이라든지 뭐 특용작물, 약용작물에 관련된 여성 농업인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많이 필요한 장비거든요. 요것이 그러면 그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는 요거에 대한 좀 보조 비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특정은 뭐 청년 네. 또 고령 농업인 뭐 이런 경우에 여성 농업인 해서 그 대상자 선정할 때 가점을 주거나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다른 농가들보다는 조금 선정하는데 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해주는데 네. 동일 사업에서 대상자를 달리하면서 보조율을 이렇게 하는 적은 없고요. 보편적 예, 사업에 예, 여성 예. 농업인 통칭해서 그다음에 하면 되는데 보조율이 다르다면 별도의 사업으로 이제 빼가지고 네. 한다든가 정말 여지껏은 그렇게 방법을 썼거든요. 그래서 네. 같은 사업비 내에서 보조율을 달리하는 거는 약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농업 관련해서 여성 농업인의 어떤 그 일을 좀 더 도와드리고 하기 위해서 그 지금 80% 모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 번도 안 했으면은 뭐 좀 걱정이 되겠지만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원예 작물 관련해서도 한 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옛날에 그 아시잖아, 농사 다 우리 해봤기 때문에 아버지가 밭에 나가서 약치나 약대로 들어가면은 자식이 바깥에서 그밭 가장자리에 서서 이렇게 줄 잡아주고 줄러주고 빼주고 사실 힘들거든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뭐 비용이 좀 뭐 고가는 아니지만 이거 있으면은 사실 여수 농업인들도 직접 농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크게 될 것 같다 생각이 딱 들기도 해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농업인은 여성 농업인들에 관련된 뭔가 사업이 좀 더 이 부분도 좀 챙겨줬으면 하는 생각이 딱 들어서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한번 뭐 생각은 해봅시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뭐 비율이 80%까지 못 간다 그래도 예. 특히 원예작물 관련해서는 여성 농업인은 아직 수요 파악도 정확히 안 되시잖아요, 예, 예. 그죠? 해보시면은 몇 농가인지 나올 거예요 아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특용작물, 양용작물 하는 사람 다 포함하면 꽤 나올 거예요 여성들이. 그럼 그분들에 관련된 맞춤형 요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판단해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 반값 농자재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뭐 제가 안 예, 말씀도 예. 되고요. 예, 예. 아까 동료 의원도 뭐 예산 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제가 보니까 한 14억 이제 군비가 올랐는데 지금 뭐 군비 확보하신데도 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 상한액을 보니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랐네요. 예. 그러면 대농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예, 그동안 저희가 9개 구간으로 나눠서 네. 하다 보니까 그 1헥타에서 2헥타까지는 딱 한 칸이 올라가는데 2헥타에서 4헥타, 4헥타에서 뭐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 구간에 있는 이제 약간 중대농 개념의 네. 농가들이 불만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인근 지자체에서 아마 평방메다 단가로 지원하는 개념이 있어서 저희가 2헥타 이상은 그 면적 단가를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구간들은 이미 저희가 강원도 내에선 소농, 중소농 그 2헥타 미만까지는 저희가 최대 많이 지원해주는 시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은 올렸고 그래서 지금 같은 내년부터의 사업 체계를 가지고 가면 그동안 중대농의 불평 불만을 어느 정도는 좀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게 반값 농자재 중에 가장 큰 민원이 그 민원이었을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제가 그리고 좀 가장 아쉬운 점에 반값 농자재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은 2022년도에 이제 김진태 도정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김진태 지사께서 이제 공약 사항으로 이걸 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때 공약을 하실 때도 보면은 이제 뭐 엄청 이제 많이 하실 것처럼 본인이 공약을 아주 강하게 한다고 했는데 2023, 2024 이게 계속 언론 자료 보도 나오고 보는 거 보고 이러면 2025년도 올해도 이제 5월 25일 날 제가 언론 보도 자료 보니까 김진태 지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반값 농자재는 아직도 모자르다. 더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매년 7억이야. 올라가는 건 한 개도 없어. 매년 이제 본인이 공약한 것처럼 공약을 해놓고 뭐 계속 올릴 것처럼 얘기는 본인이 하시는데 이게 매년 7억이야. 이거 더 이상 올라가질 않아 여기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우리만 14억 올릴 게 아니고 이 14억 부분을 이 도비가 반드시 매칭이 돼야 되는데 더 돼야 되는데 이 도에서 왜 이렇게
계속 거짓말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뭐 올해 내년 같은 경우는 좀 7억에서 조금 좀 올라가지 않겠나 기대도 네. 하고 네. 저희가 저기 올해 가을에 도에 올라가서 내년도 예산안 네. 관련 건의할 때도 네. 반값 농자재에 대한 좀 확대 부분을 한번 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네. 아마 도 재정상 뭐 어려웠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 차치하고 네. 군 자체적으로라도 좀 네. 확대를 좀 하려고 저희 일단 최대한 노력을 우리 했습니다. 도지사께서 이런 뭐 공약상을 좀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신다는 말을 참 아유 참 좀 아쉬워서 그래요. 예. 예,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네, 김광석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예,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과장님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예. 그 농산물 저장고 있잖아요. 사실 예. 지금 여기 보면 13동이 5평짜리예요. 그렇죠? 예. 예, 1480페이지 보면. 근데 사실 이제 5평짜리 그런 사업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요? 거의 다 이제 농가들은 저장고가 그 작은 저장고들은 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많이 그런- 있습니다. 예, 그동안 많이 저희가 있어요.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예, 많이 있어서 이제 요새 지금 날씨가 이제 온난화가 되는 지금 되는 시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좀 이렇게 20평짜리 그 농산물 이제 수급 아까도 이제 예. 예, 말씀하셨듯이 말이 이렇게 안 나올까? 말씀하셨듯이 농산물 수급을 위해서 이제 사실 저장고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작은 저장가들은 집집마다 거의 다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20평짜리가 필요하다. 농민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예. 들으셨죠? 예. 예. 저희가 네. 예전에는 세평 같은 경우는 군비 사업으로라도 별도로 추진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 동안은 이제 도비 사업으로만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23년 이후에는 20평짜리도 추진하고 있고 올해 같은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평을 올해보다 2동의 예산을 더 세웠고요. 강원도에서도 3평짜리를 예산을 좀 줄이면서 30평짜리 예산도 올해 내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좀 예산상 저희가 한꺼번에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없는 부분이라서 하여튼 저희 그 부분 의원님 말씀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조금씩 계속 이제 좀 증액을 하고 소형 저장고는 추가 지원은 안 하려고 이제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조금씩 줄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농민들한테 한번 수요 조사를 좀 해보셔가지고 좀 예. 농민들이 필요한 저장고를 예, 좀 해주시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좀 하나만 질의할게요. 그 설명 자료 1543쪽하고 1552쪽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제목만 좀 들려요. 과수 명품 가원 조성 지원하고 신규 가원 조성 사업인데 예, 내용은 똑같단 말이에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예산도 똑같고 예. 규모도 똑같고 예.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일단 과수 명품가원 사업은 예전부터 도비 사업으로 계속 있던 사업이고요. 신규 가원은 일단 저희 지역에만 따로 이렇게 이것도 도비로 되어 있네요. 예. 저희 군 어. 사정을 감안해서 별도로 저희 이제 그냥 18개 시군 좀 비슷하게 도비로 계속 추진해 오다가 우리 평창군은 좀 이뻐서 하나를 더 만들어 주셨네. 그냥 도비 사업인데. 그러니까 명품 가원 사업은 기존에 계속 있던 사업에 저희가 이제 증액이 된 거고요. 예. 이거는 좀 따로 이렇게 편성이 된. 그 과장님이 우리 평창에는 사과 농사를 좀 확대해야 됩니다. 조금 더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셨나요? 좀 이게 그러신 것 같아서 내가 네. 고마워서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예. 뭐 의원님들이 좀 신경을 많이 쓴 사업입니다. 이게 사과가 이제 남부권에서 그러니까 남쪽 지방에서 점점 못 지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자꾸 올라오는데 이때 이제 평창의 명품 사과로 만들려고 애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 과원이 부족해서 나오는 수확량이 적잖아요. 예. 그래서 난 과사님이 그렇게 노력했다는 게 인정이 돼서 이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건 감사합니다. 뭐 칭찬하려고 질의한 거고 저희가 그것도 칭찬 속에는 예.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그렇게 생각하고 예. 저희가 한 76헥타, 5헥타 정도 되거든요. 일단 당장 몇 년 안에 100헥타 이상은 그렇죠. 만들려고 저희가 그렇게 지금 돼야 또 이 명품 사과로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또 강원도하고도 적극적으로 좀 건의도 하고 해서 예. 내년도 사업비만 이렇게 늘지 않고 예. 계속적으로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묘목도 지원이 되죠. 예, 예. 과원에는 묘목이나 뭐 예. 저 지주라든가 뭐 관수 시설 이런 것들 다 같이 들어가는 법입니다. 지역에도 이 묘목 생산하는 업체가 있나요? 아니 사와야 됩니다. 요 외지에서 사와요? 예, 예, 예. 근데 작년에 올해 저기 경상도 뭐 여러 가지 좀 그 산불도 있었고 그래서 네. 묘목 구하기도 어렵고 단가도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묘목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농가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뭐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어차피 과수 면적이 늘어난다고 보면 그 예. 부분도 뭐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점점 더 우리 평창 사회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예. 제 주위에 보니까 그 친구는 뭐 팔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그냥 한 해만 딱 팔아놓으면 그 다음부터 찾아와요. 다 찾아와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판매에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뭐 우수한 맛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사과에 많이 그래도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신 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산물 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산물 유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